MBN 무명전설 마스터 공식 10위인 명단 공개 트로트 반도를 뒤흔들 미스터리한 전설들의 서막.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 판을 뒤흔들 초대형 프로젝트. MBN의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 전쟁이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장르 포화와 시청자 피로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는 MBN의 야심작. 이 프로그램의 심장부에는 바로 마스터 12인이라는 전설적인 이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인의 면면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왜 이들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이 쇼가 왜 트로트 예능의 새로운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와 반전은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12. 서른도 40년 전설에 숨겨진 악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중과 함께 해온 국민 가수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트로트 작곡가 서른도.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국민,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대표곡 다 함께 차차차, 삼바의 여인 등 그의 음악은 여전히 전국의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서른도의 역할은 단순한 심사위원을 넘어섭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진짜 트로트란 무엇인지,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과 정통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핵심 마스터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대중과 무대를 함께하며 쌓은 그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참가자 개개인의 성장 서사를 짚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른도에게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악보가 있습니다. 40년 전 그가 무명 시절 작곡했던 한 곡은 당시 트로트계의 거물에게 너무 실험적이다는 혹평을 받으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곡은 멜로디 라인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당시에는 트로트가 아니다는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좌절감에 그는 한동안 붓을 꺾고 음악계를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곡은 그의 서랍 속에서 잊히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엉뚱하게도 한 해외 팝스타의 앨범에 영감을 줘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재탄생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서른도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통의 틀 안에서 새로움을 찾는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는 참가자들의 파격적인 시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 안에 숨겨진 미래의 전설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주현미와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십 역시 이러한 그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11. 주현미 닥터 트로트의 예리한 진단과 따뜻한 처방.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프로그램은 한층 격이 달라집니다. 1980년대 중반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현미. 이후 신사동 그 사람, 또 만났네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한국 트로트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감성과 서정을 지니고 있으며 수십 년간 한결같은 스타일과 가창력을 유지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현미가 마스터로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프로그램 전체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감성의 전달과 해석, 발성과 리듬에 있어 매우 섬세한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으로 참가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과 노래를 살아내는 것의 차이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현미의 의사 출신 가수라는 이색적인 이력 뒤에는 놀라운 진단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그녀는 음악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성대 결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주현미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많은 논문과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특정 발성법과 호흡 조절을 통해 성대 회복을 돕는 자신만의 치유음악 이론을 정립해냈습니다. 이 이론은 실제 그녀의 성대 회복에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이후 그녀는 무대 위에서 참가자들의 미세한 호흡 불안정이나 감정의 불균형까지도 귀신같이 포착해내는 닥터 트로트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때론 아프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따뜻한 처방이 따릅니다.
화교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과 의사로서의 경험은 그녀가 무명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참가자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과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10. 윤명선 히트곡 제조기의 파격적인 실패의 레시피. 장윤정의 국민 히트곡 어머나, 이정현의 와 등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사로잡는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한 윤명선. 그의 음악은 쉽고 중독성 있으면서도 감정을 정확히 공략하는 멜로디 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이번 무명전설까지 연이어 참여하며 MBN 트로트 오디션 시리즈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구축 저형 마스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참가자의 가능성을 곡 단위로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누가 어떤 콘셉트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는지를 꿰뚫는 통찰력은 단순한 가창평가를 넘어 실제 데뷔 전략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멘토로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히트곡 제조기 윤명선에게는 대중이 모르는 실패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 프로젝트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그는 대중이 원하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티스트 본연의 색깔을 무시하고 오직 흥행 공식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곡은 대중에게 외면당했고 그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음악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 실패는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히트곡은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영혼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후 그는 실패의 레시피를 역이용하여 참가자들의 약점 속에서 강점을 발견하고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찾아내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는 참가자들의 숨겨진 단점을 파고들어 그 단점마저도 매력적인 무기로 둔갑시키는 마법 같은 조언을 선사할 것입니다. 9. 박현빈 무대 위 활동에 예상치 못한 정적의 시간. 그는 트로트를 2000년대 중반 대중적으로 재부흥시킨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감성과 퍼포먼스를 접목시킨 네오 트로트 흐름을 선도해왔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활력과 관객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는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현빈은 오랜 시간 예능 프로그램과 각종 음악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단순한 가수 그 이상의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트로트 가수에게 요구되는 무대 장악력, 리액션 타이밍, 무대 매너 등을 포함해 노래 그 자체보다 더 넓은 의미의 무대 전체를 운영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 활동 박현빈에게는 예상치 못한 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무대 위에서 넘치는 에너지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압도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무대 위에서 음악이 들리지 않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노래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현빈은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는 노래는 기술이 아닌 진심의 언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는 참가자들의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진심의 소리를 찾아내고 그들이 진정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침묵의 멘토가 될 것입니다. 8. 장영란 공감의 여왕이 지닌 날카로운 통찰의 칼날.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시청자 친화적인 구조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영란은 오랫동안 VJ, MC, 리포터로 활동하며 대중과의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방송인입니다. 그녀는 웃음과 공감,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응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고 예능뿐 아니라
다양한 트로트 프로그램에서도 패널로 활약하며 트로트 팬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순한 웃음 유발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대신 던지고 전문가 심사단과 일반 시청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의 여왕 장영란에게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날카로운 통찰의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그녀는 한 프로그램에서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심각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본에만 의존한 채 비상적인 리액션만을 반복하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에 등을 돌렸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녀는 우연히 한심리학자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인간 본연의 감정을 읽어내는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공감은 단순한 리액션이 아닌 참가자들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감까지도 세심하게 포착해내고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통찰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녀는 참가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프로그램 전체의 몰입도와 공감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린 발라드 여왕의 트로트시면 탐험기. 린은 이미 MBN의 전작에서 트로트 장르로 도전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사례입니다. 그녀는 마이 데스티니, 시간을 거슬러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섬세한 감정 표현과 절제된 기교의 진수를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트로트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얻은 경험은 이번 참가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기존 트로트 출신이 아닌 발라드, 록, 국악, R&B 등 다양한 장르 출신의 무명 참가자들이 이번 오디션에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린은 이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린의 강점은 보컬 기술뿐 아니라 장르 전환의 심리적 어려움,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 트로트 특유의 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발라드 여왕 린의 트로트시면 탐험기는 단순한 음악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한동안 대중음악계를 떠나 전국 방방곡곡의 무명 트로트 가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과 함께 허름한 무대에 서고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삶과 한이 담긴 노래를 들었습니다. 특히 한 시골 장터에서 만난 노년의 무명 가수는 린에게 트로트는 기교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담아내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가수는 평생을 무명으로 살았지만 그의 노래에는 그 어떤 유명 가수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한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린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발라드 창법을 완전히 해체하고 트로트의 본질에 다가서는 새로운 발성법과 감정 표현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나도 이 길을 걸어봤다는 진정성으로 다가가며 장르의 벽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6. 전유진 현역가왕의 숨겨진 성장통과 따끔한 조언. 그녀는 미스 트롯에서 얼굴을 알린 이후 MBN의 대표 트로트 예능 현역가왕 시즌 1에서 결국 우승을 거머쥐며 실력과 대중성을 동시에 증명한 인물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스스로 현역의 왕으로 인정받는 입장이 되었고 이번 무명전설에서는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10대의 나이에 오디션 무대에 올라 수많은 경쟁자들과 실시간 투표, 팀 미션, 데스매치 등을 치르며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현대 오디션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것, 즉 기획력, 곡 해석, 무대 위 멘탈을 체득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바로 무명전설에 출연하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꿈꾸는 경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역가왕 전유진에게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미스 트롯 출연 당시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악성, 댓글과 대중의 과도한 기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한 무대에서 가사 실수를 한 후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과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며 한동안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익명의 팬이 보낸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실수는 성장의 발판이며 진정한 가수는 완벽함이 아닌 진심으로 노래한다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전유진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팬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인간적인 매력을 무기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녀는 참가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팬투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 무대에서 감정을 절제해야 할 때와 쏟아내야 할 타이밍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줄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조언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참가자들의 성장통을 함께하며 진정한 전설로 이끌 것입니다. 5. 김다현 천재 국악 소녀의 트로트 이면 탐구. 어린 나이에 미스 트롯에 출연해 독보적인 음색과 탄탄한 국악 기반의 발성으로 주목받은 그녀는 이후 MBN 보이스 트롯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차세대 트로트계를 이끌 제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히 어린 참가자가 아닌 음악적 기초가 탄탄한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다현은 그동안 트로트를 정통성과 젊은 감성 양쪽에서 재해석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청하고 투명한 음색과 국악 기반의 정제된 호흡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깊은 감성과 정확한 소리 전달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큰 무대 경험을 축적해온 그녀는 무명전설의 많은 참가자들에게 어린 스타로서 성공하는 법을 직접 체험한 멘토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 국악 소녀 김다현에게는 대중이 모르는 트로트 이면 탐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악 신동으로 불리던 그녀는 트로트 장르로 전향하기 전 트로트의 대중성 뒤에 숨겨진 철학을 탐구하기 위해 수많은 트로트 명곡들을 해부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 노년의 트로트 팬이 들려준 트로트는 우리네 삶의 애환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팬은 자신의 인생 역정을 트로트 가사에 빗대어 설명했고 김다현은 그제야 트로트가 단순한 흥을 넘어선 삶의 기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국악의 정교한 기교를 트로트의 한과 정에 접목시키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김다현은 참가자들에게 기술적인 코칭뿐만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실수를 줄이는 팁, 팬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는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녀는 나도 저 나이 때 저 자리에 있었다는 진심 어린 공감과 함께 성공하는 신동의 태도를 알려줄 실질적인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4. 마이진 오뚜기 가수의 좌절이 빚어낸 무대 장악력. 트롯 전국체전과 현역가왕 등 여러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도전하고 매번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주며 마침내 대중의 주목을 받은 마이진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성장의 서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마이진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허스키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품은 보이스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정이나 리듬을 뛰어넘어 인생의 무게감과 사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는 정통 트로트뿐 아니라 블루스, 발라드, 포크 트로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보컬 스타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수차례 오디션 무대를 경험하며 탈락과 도전, 그리고 반전이라는 인간적인 서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뚜기 가수 마이진에게는 대중이 모르는 좌절이 빚어낸 무대 장악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오디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 오디션에서는 무대 위에서 너무 긴장하여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혹평을 듣고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길거리 버스킹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오직 자신의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무대 장악력은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끝내 자신의 길을 만들어낸 진짜 실력자입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마이지는 무명에서 전설로라는 서사를 누구보다 실감나게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이며 그녀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드라마이자 감동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진정한 무대 위 용기를 가르칠 것입니다. 3. 강문경 정통 트로트의 수호자가 겪은 장래의 경계 허물기. 그는 트로신이 떴다. 우승자로 이름을 알리며 정통 트로트와 전통 국악을 성공적으로 융합해낸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보다 들려준다 혹은 전달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감성의 밀도가 높고 서사적인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강문경의 강점은 확실합니다. 강력한 성량, 명확한 발음, 풍부한 감정선, 그리고 무엇보다 트로트의 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단순한 무대 가수라기보다는 음악을 전통 문화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풀어내는 예술가형 뮤지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어떤 창법을 쓰라는 조언이 아니라 가사가 품은 정서, 멜로디에 담긴 호흡의 무게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스터입니다. 그러나 정통 트로트의 수호자 강문경에게는 대중이 모르는 장래의 경계 허물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정통 트로트의 틀에 갇혀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재즈 클럽에서 즉흥 연주를 하는 국악인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자유로운 음악적 표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새도록 국악과 재즈의 융합 가능성을 고민했고 결국 장래의 경계는 우리가 만든 환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전통 판소리와 트로트 사이의 음악적 교량 역할을 자처하며 장르적 다양성 속에서도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는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는 화려하거나 대중적인 외양보다는 무대를 통해 진심이 울리는 아티스트로 성장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음악성에 집중하고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2. 진해성 묵직한 처음의 비밀과 치열한 내면의 싸움. 그는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이자 TV조선 미스터 트롯 최종 3위로 대중성과 실력을 동시에 입증한 트로트계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고요하지만 강렬하고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러한 진해성의 음악 스타일은 감정의 절제 속에서 울림을 이끌어내는 정통 트로트의 전형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은 단단한 점과 안정된 창법입니다. 이 소리는 트로트가 가진 한과 진정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동시에 대중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진해성은 현란한 기교보다는 감정의 깊이와 가사의 해석력에 무게를 두는 음악 철학을 가지고 있어 무명전설이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무명 발굴이라는 기획 방향성과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묵직한 처음의 비밀을 지닌 진해성에게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낮은 목소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무겁다, 트로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 온갖 발성 연습을 시도했지만 결국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노년의 판소리 명창의 공연을 보게 되었고 그 명창의 깊고 묵직한 저음에서 삶의 연륜과 진정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진해성은 자신의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트로트의 한을 표현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묵직한 저음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그는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극심한 경쟁과 생방송, 투표, 팬덤 사이클 등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서
참가자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은 물론 오디션 시스템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실질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1. 박서진 장구의 신이 아닌 무대 위 마에스트로의 숨겨진 고뇌. 그는 더 이상 장구 치는 가수라는 별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대를 장악하는 완벽한 쇼맨이자 퍼포먼스와 예능, 실력을 모두 겸비한 트로트 퍼포먼스의 결정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역가왕 시즌2의 우승자로 MBN의 차세대 트로트 간판 스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그는 이번 무명천설에서 마스터 중 마스터로 중심을 잡고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무대에 장구 퍼포먼스라는 독창적 스타일을 접목시켜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대표적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기교가 아닌 무대 전체를 설계하고 끌어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곡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해석해내며 관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박서진에게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무대 위 마에스트로의 숨겨진 고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장구 퍼포먼스라는 강렬한 개성 때문에 음악성보다 퍼포먼스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대중은 그의 장구 실력에만 열광할 뿐 그의 노래와 음악적 깊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는 장구를 부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장구 소리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연습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퍼포먼스는 음악과 하나 될 때 완성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구를 단순한 악기가 아닌 자신의 음악적 영혼을 표현하는 확장된 신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에서 박서진은 오디션 시스템의 긴장감, 무대 연습의 압박, 팬덤과의 소통 전략, 방송 예능에서의 리액션까지 모든 것을 실제로 겪고 성공적으로 돌파해낸 인물로서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노하우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무명의 전설이 아닌 전설이 무명을 이끄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무명전설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정한 보석들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12인의 마스터들이 펼쳐낼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우리는 트로트 예능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